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생태계 쪽에서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계 쪽은 좀 비교적 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그 개념에 대한 그 잘못된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제가 요약 정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 경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쟁, 그다음에 분석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되는데 여기서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집 내의 상호작용 무슨 말이죠? 그렇죠. 군집이라고 할 때는 한 지역에 사는 여러 종의 모임들이죠. 그래서 여러 종들이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경쟁이라고 할 때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하다. 이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하다. 생태적 지위 뭐냐? 다시 말해서 먹이가 비슷하다든가 또는 서식 장소가 비슷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종이 개체군이 동일한 장소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뭡니까? 마치 싸우는 거죠. 싸워서 한정된 먹이하고 공간을 두고선 경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리치죠. 그래서 한쪽 개체군만 살아남는다. 한쪽 개체군만 살아남는 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체군은 사라지는 거겠죠. 없어지는 게 될 텐데 이제 그 예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단독 배양, 다시 말해서 따로따로 살았을 때는 뭐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인데 이게 뭐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께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배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S자형 곡선을 그려가지고 따로따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애기 집신벌레 따로, 집신벌레 따로 배양을 한 겁니다. 이거를 한쪽에 넣어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한쪽에 넣어 보니까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보니까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 상이 우선되는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먹이하고 서식 공간 자체가 겹치다 보니까 이 애기 집신벌레가 그 일반적인 벌레를 이겨서 집신벌레는 없어지고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 애기 집신벌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이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그래프 보면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또 하나 어쨌든 이게 없어지고 난 뒤에서는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요. 자, 여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분서라는 겁니다. 자, 분서, 나눠 살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 조건이, 요구 조건이 비슷한 개체군. 다시 말해서 여기 또 나와 있죠. 일부러 제가 색깔을 달리 했는데 생태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유사하다. 그럼 아까처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지 않고 넌 거기서 살아라, 난 여기서 살게. 너는 그거 먹어라, 난 여기서 먹을게. 해서 함께 생활할 때 경쟁을 피하는 거죠. 서로 겁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생활 공간을 중복시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서로 다른 먹이 분리라고 하죠. 서로 다른 먹이를 어떻습니까? 먹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서식지 분리인데 이제 은어하고 피라미가 있습니다. 얘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합니다. 무슨 개천에서 살게 되는데 은어가 들어오게 되면 피라미는 주변으로 도망간다는 거죠. 그리고 은어는 그 개천의 한가운데, 강의 한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식지를 분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먹이 분리가 있는데 뭐 갈견이라고 하는데 갈견이가 뭐 물고기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라미도 있는데 얘들이 마찬가지로 그 녹조를 먹게 되는데 이것이 은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먹이를 수소곤충 쪽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은어는 뭘 먹죠? 그렇죠. 은어는 녹조류가 뭡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은어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를 먹고 갈견이하고 피라미는 그걸 먹지 않고 수소곤충을 먹는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소곤충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생과 기생이 있습니다. 여기 단독 배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 배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경쟁일 경우 아까 했죠? 단독 배양에서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비종이라는 것이 경쟁에서 져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분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단독 배양일 때보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A종, B종이 있는데 보면 그게 그래프가 다르지 않겠냐 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원래 그래프 높이는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서 내려갔죠? 왜? 혼자 살면은 널찍하고 먹을 게 많은데 분서, 다시 말해서 그 공간을 나눠 살고 먹이도 나눠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죠. 그래서 환경 저항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서로 약간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이 있는데 공생은 상리 공생이 있고 여기 지금 그리진 않는데 편리 공생이 있습니다.
상리공생,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이죠. 그래서 상리공생이가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악어새와 악어가 있죠. 악어와 악어새.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살기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을 때보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는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상리공생은 서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편리공생은 어떨까요? 제가 일부러 그리질 않았는데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A종, 편리는 무슨 말입니까? 한 종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한쪽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 A를 편리공생에서 이익이 없는 형태로 말한다면 이게 A라고 칩시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B는 단독배양할 때 이렇게 됐었는데 얘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형태.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예가 있죠? 그렇죠. 뭐 수능특강에서는 악어래. 그 바다거북과 그 빨판상어를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어와 빨판상어가 더 나을 겁니다. 자, 상어는 그 입을 열고선 호흡을 하죠. 항상 움직여야지만 됩니다. 잠잘 때도 움직입니다. 왜? 아가미가 움직여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입속에 물을 통과시켜서 거기서 산소호흡을 하게 되는데 빨판상어도 마찬가지 상어 종류니까 마찬가지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일반 상어의 배 부분에 딱 달라붙어서 이 뒤에 요 머리 뒤쪽에 흡판이 있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딱 붙어 있으면 노력 안 하고 그냥 이만 벌리고 있으면 되죠.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먹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도 보면 어떻습니까? 상어가 먹이를 잡아서 뜯어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나오죠. 얘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죠? 그렇죠. 그냥 입 안에 들어오죠. 아주 편리하다 보니까 편리는 그 편리가 아닙니다. 편리는 한쪽만 이익을 본다. 그럼 붙임을 당하는 상어는, 일반 상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거, 어차피 움직이는 거.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편리공생은 이런 그래프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려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피식과 포식은 나중에 하고 기생을 한번 해봅시다. 야, 이 기생은 실제적으로 한쪽은 피해를 얻고 한쪽은 이익을 얻죠. 그렇죠? 그 기생이라는 것은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우리 뱃속에 들어가 있는 회충, 기생충이죠. 사람 그 체내에서 병을 일으키면서 자기는 배분리되고 그다음에 이건 농담이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부모 밑에서 기생하고 있죠. 맞죠? 기생이 됩니다. 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는 기생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기생이니까 얘가 A가 있고 A가 기생을 당하는 숙주입니다. B는 기생을 하는 기생 생물이 되겠죠. 그럼 A는 손해보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B는 어떻습니까? B는? 그렇죠. B는 올라가죠. 이익을 보니까. 이런 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나오고 둘 다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면 이건 기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피식과 포식인데 피식과 포식은 여기 이 그림인데 여기서 보실 때 어떤 게 피식이고 어떤 게 포식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높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은 것이 피식이고 개체수가 적은 것이 포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잘못하면 틀릴 가능성도 꽤 큽니다. 여기서 그것보다 피식이라는 건 먹힘을 당하는 거죠. 먹힘을 당하는 거니까 소에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포식자의 먹이가 많아지면은 조금 연이어서 포식자가 새끼를 낳겠죠. 그래서 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늦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뭡니까? 먼저 일어났죠.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피식자. 그다음에 뒤에 파란색 선이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공생과 기생뿐이 아니라 이 두 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 그래프는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정리 한번 해드리면 여기서 아까 경쟁과 분선은 뭐가 같다 그랬죠? 중요한 거 뭐가 같았습니까? 생태적 지위가 같다서 그렇습니다. 자, 생태적 지위가 같을 때 경쟁과 분선은 이런 형태로 경쟁과 분선 형태로 이렇게 서식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수능에
문제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